베놈 라스트 댄스가 개봉했습니다. 말이 더 필요할까요? 바로 시작하시죠. 사실 베놈은 스파이더맨의 빈자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운명을 태생적으로 가진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판권과 계약에 의해 스파이더맨이 등장하지 못하면서 제자리를 잃고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죠. 빌런이지만 이야기를 이끌어야 하는 주인공의 위치에 놓였다 보니 빌런다운 캐릭터성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주인공이 가져야 할 정의로운 모습까지 보여줘야 하니까요. 일례로 나쁜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는 논리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그들이 잡아먹는 나쁜 사람에 대한 기준에 의문을 들게 합니다. 여기에 수익을 위해 PG-13 국내 기준 15세 관람가를 표방함으로써 잔혹함을 덜어내니 날카롭게 들이운 이빨마저도 공포스럽지 않아 어찌할 바 모르는 입장에 마침표를 찍어버리고요. 결국 베놈이 상대할 수 있는 건 자신과 비슷한 신비오트들 뿐이었으니 시리즈가 진행되지만 크게 차별점이 느끼지 않는 이야기로 전개될 뿐입니다. 물론 최초 힘이나 능력을 얻는 주인공이 자신과 비슷한 능력이나 조금은 향상된 빌런을 만나는 것은 히어로 영화의 공식이긴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줌으로써 히어로로 성장했음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반복되는 신비오트들과의 대립은 그 순간을 퇴색시키죠. 이 모든 것에 단 하나, 스파이더맨이 있었다면 그의 서사는 지금과 같이 않았을 것입니다. 베놈의 관점에서도 타당한 이유와 함께 그와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풀어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결과론적 가정이기에 스파이더맨이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꾸려야 했다면 조금 더 확실한 입장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제목인 라스트 댄스는 말 그대로 마지막 춤으로서 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공개된 마이클 조던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되었죠. 그러한 측면에서 베놈 라스트 댄스는 그간 베놈이 가진 혹평을 떨쳐내고 최후의 이야기를 위한 발판을 만들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라는 독자적인 세계관에서 그나마 시리즈가 이어질 수 있도록 흥행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었기에 그의 마지막 춤은 그에 맞는 발판을 만들어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었죠. 마침내 널의 존재를 통해 신비오트의 흑막을 다루며 세계관 내 최종 보스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널로 향하는 과정이 참으로 어색합니다. 분명 코덱스에 추적을 당할 것임을 우려했음에도 그리고 이를 경고한 것이 분명 베놈임에도 진짜로 춤을 출 것이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방금까지 쫓기고 있던 신세였는데 또한 신비오트는 인간에게 기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적합한 신체여야만 제 힘을 낼 수 있다는 설정이 있었지만 어느샌가 슈트화가 돼버려 입고 벗는 듯한 만능 생체 무기가 돼버립니다. 공통의 적이 있다고 하지만 한순간 인간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분은 그간 인간의 뇌를 필요로 했던 신비오트 특유의 성격과도 맞지 않아 살짝은 어리둥절한 지점을 만들고요. 그렇게 등장이라도 했으면 한방 먹일 분량을 줘야 했을 텐데 경고만 하다 모두 먹혀버리고 결국 베놈 혼자만의 증식으로 모든 제노페이지를 데려가 버리니 각기 다른 신비오트들이 개성 넘치는 모습들이었던 만큼 함께 연계되는 장면이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 많은 신비오트들 중에서 베놈에게만 존재할 수 있었던 코덱스의 이유 역시 명확하게 다뤄지지 않아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상당 부분 편의에 의해 정리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비단 이 개연성은 시리즈 전반에 걸쳐 나타났기에 되려 베놈 시리즈답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네요. 라스트 댄스에서 눈에 띄는 3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각 인물들은 저마다의 동기를 가지고 신비오트, 외계 생명체에 접근합니다. 특히나 구분되는 캐릭터성을 보여주기에 제노페이지라는 거대한 적 앞에 함께 맞서게 되는 모습은 오히려 사건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표현하는 좋은 설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비오트를 믿을 수 없으니 함께 공격해버리는 것도 인간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지점이었고 입체적이지 않은 캐릭터들이라서 그런지 오히려 그 방향성이 명확해 에디와 베놈의 캐릭터성이 덜 부각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가장 먼저 널이 등장하는 순간 영화의 분위기가 결정됐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이유,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친절한 설명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분명 엄청난 분위기를 내뿜는 굉장한 모습이었음에도 구구절절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는 장면은 그가 왜 거대한 세력인지를 담아내지 못하게끔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나 무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남이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무게감을 다르게 하니까요. 그럼에도 얼굴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 최종 보스라는 진득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 널의 재등장을 통해 세계관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재 신비오트 조각이 그 세계관에도 떨어졌으니 하이브 마인드로 연결된 설정을 반영한다면 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죠.
또한 에디와 함께하던 베놈은 희생됐고 그의 작은 파편만이 남아 잡혀있던 멕시코 바텐더를 통해 다시금 본 세계관에 돌아올 가능성을 두었으니 이는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에서 누군지 모를 스파이더맨과 베놈의 만남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곧 개봉할 크레이븐 더 헌터 이후 당분간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작품은 예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솔로 영화들이 서로 연계될 틈 없이 혹평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 소니의 세계관에는 분명 커다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놈의 마지막 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